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DHD 진단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내가 ADHD가 내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요. 첫 번째로 약이고요. 두 번째로 루틴이고, 세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오늘은 약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적절한 자극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러한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집중과 자극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면요. 일단 일반인들의 뇌는요. 이 집중 존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파민의 수치, 즉 자극 수치가요. 50 정도 필요한 반면에 ADHD의 뇌는요. 이 집중 존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파민의 수치, 즉 자극 수치가요.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의 뇌는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자극이 조금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다리 떨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요. 다리를요. 이 정도만 떨어도 돼요. ADHD는요. 이만큼 떨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떨어야 돼요. 벌써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ADHD는 일반인들보다 집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자극 수치가요. 또 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각성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 자극적인 걸 많이 접하면요. 오히려 집중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너무 음악이 시끄럽거나 사람이 많거나 이런 장소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다음은 나에게 적합한 약 용량 찾기인데요. 자, 우선 우리가 먹는 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ADHD에게 좀 부족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호르몬 농도를 조절을 해주고요. 이러한 호르몬 농도 조절을 통해서 적정 자극에 도달하게 해주고 이 적정 자극을 통해서 집중 존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을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증상이 또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도파민이 낮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보상에 대한 동기가 좀 떨어지고요. 도파민이 높은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추구랑 충동은 높아질 수 있어요.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낮으면요. 이건 이제 저각성인데 일종의 졸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너무 높으면은 너무 각성한 거고 스트레스 모드이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맞물리면요. 이게 네 가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파민이 낮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낮은 경우에는요. 일단 주의력이 좀 낮고요. 주의가 산만합니다. 멍하고 졸리고 시작이 안 되고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좀 어렵습니다. 무기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찾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집중 존에 도달하려면은 자극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지금 그때는 무기력한 거예요. 이 뇌에서 우리 몸한테 시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을 찾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게 돼요. 그래서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는 거고 카페인을 찾게 되고 쇼츠를 보게 되고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도파민은 높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낮은 경우인데요. 이분들은 일단 시작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과집중하고 몰입을 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주로 나의 재미 위주고요. 마감이랑 규칙은 좀 놓치게 됩니다. 할 일 우선순위 정렬이 좀 잘 안 되고요. 자, 다음은 도파민은 낮고 노르에피네프린 높은 경우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고요. 예민하고 집중은 또 잘 안 돼요. 불안한데 멍한 거죠. 걱정과 반추가 커지는데요. 이 반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계속 옛날에 내가 실수했거나 뭐 혼났거나 뭐 억울했던 일들이나 슬펐던 일들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산만해지시는 분들이고요. 좀 감정 기복이 좀 큽니다. 좀 짜증도 자주 내시고 회피도 하고 미루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걱정인 게 이제 수면 질이 좀 저하가 되는 거죠. 잠은 좀 잘 못 자고 피곤해하세요. 자, 다음은 도파민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 높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약이 좀 나한테 용량이 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속 모드입니다.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말 생각이 좀 빨라지고 충동적이고 과잉 반응합니다. 욱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 이렇게 화낼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뭐 그런 경우죠. 과몰입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잠이 잘 안 오시고 심박이랑 긴장이 굉장히 증가하시고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공황이 터질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증상들을 토대로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감정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그리고 복용 전에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신체 반응이었는지 집중됐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우리가 1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약이 한번 피크인데요. 한번 튀어요, 약이. 근데 좀 예민할 수 있고요. 두근거릴 수 있고 집중도가 낮을 수 있어요. 3 시간대에는 우리가 감정 반응이 좀 평온하고 신체 반응이 편안하고 집중도가 적절할 수 있고요. 6 시간대는 약효가 좀 떨어져서 다시 멍할 수 있고요. 좀 졸리고 멍하고 좀 흐릿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집중도가 낮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집중이 잘 되는 이 골든 타임에 집중 존 시간에 우리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1 시간대에 집중 존이 올 수 있고요. 6 시간대에 집중 존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록을 하셔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따른 감정, 신체 집중도의 변화 기록은요, 의사의 중요한 약 처방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신과랑 일반적인 병원하고 좀 다른 게 일반적인 병원은요, 다치면은 그 부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과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예, 뚜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한 오염된 정보에 의존을 해 가지고 처방을 내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진율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부작용을 경험하는 시간과 경험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시간과 경험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부작용을 경험을 해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단약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우리가 치료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록과 증상을 토대로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플로카였습니다.